김정남 암살 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오늘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 체포된 리정철의 역할과 북한의 배우설의 실체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첫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볼 강력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살해 배후와 방법 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독극물이 어떤 종류라든지 그런 것까지 공개하기는 어렵겠죠. 일단 그게 말레이시아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미국에 뭐 보내서 검토받아 온다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과연 북한이 배후냐. 이 지금 3명이 체포됐습니다마는 뭐 이정철까지 어쨌든 그 두 여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다 입수했겠죠. 이 여성들이 뭐 한국에도 왔다 갔다 했다, 쇼핑을 시켜줬다. 한국에만 시켜줬겠습니까? 그 북한 공자원들이 포섭했다면 평양도 데려가서 시켜줬을 것이고 이 여자들은 비교적 준비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잡혔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북한에 어떻게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는 것은 충분히 말레이시아 경찰이 다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북한의 배후라는 것을 분명히 그 사람들은 판단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건 그 인도네시아 여성의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애가 나가면서 길거리 말하자면 촬영이 있다. 이것은 길거리 촬영이 있다면서 한 달 전에 집을 나갔다는 것은 이 작전이 한 달 전에 시작됐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예행 연습이 있었다. 그런 기간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목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대목에서 이미 또 북한의 3명은 3명 지금 해외로 탈출한 사람들은 그게 뭐 북한 공자원들이 거의 10중 8구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어떤 기자회견은 발표는 상당히 이것이 북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결론 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체포된 남성이죠. 리정철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약학을 전공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살해에 사용된 그 화학물을 제조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김정남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그 암살 지령이라든가 지시 없이 절대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 편력의 그 전력이 있는 김정남을 이용해서 마치 여성들이 관련된 그 청부 살인처럼 위장한 그러나 그 핵심 물질인 독극물은 현지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북한이 그 배후로부터 빠지기 때문에 이정철의 국적이 북한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도 지금 그 말레이시아에는 거의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그 북한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보 당국도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정철의 그동안의 행적이 위장 결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노동자인 것처럼 했지만은 과거의 그 행적이라든가 약학이지만은 사실 화학물질 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행동 대원이지만은 그 배후에 나타난 현상 배후에 고도의 기획이 가미된 암살 공작이었다. 그래서 이정철이 신분이 명확하다는 걸 늘 추적해 왔기 때문에 바로 잡은 거 아닙니까? 한 명씩 잡히는데 북한 국적자가 바로 잡혔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 북한과 연계성을 아마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잡은 거 아니냐. 그 증거는 북한 현지 대사관, 강철 대사가 아주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보를 보이는 데서도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부검 결과에서 이 독극물이 뭐 어떤 것이냐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새로운 화학물을 또 제조했을 가능성, 이거와의 또 리정철과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정철이 그 화학을 전공한 과학자라고 하니까 약학을 과연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그 자체 내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제조가 됐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제조가 돼서 뭔가 다른 경로로 말레이시아로 들어왔는지 그것도 역시 이제 수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한은 한 7, 80년대까지 주로 이제 암살용 독극물을 그 독사에서 뽑아냈습니다. 예. 아주 내추럴한 그 독이었죠. 그러나 이제 북한이 화학 무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90년대 이후부터는 이것을 아주 특별한 것을 이제 많이 제조했는데 아마 이번에 쉽게 그 말레이시아 당국이 좀 이렇게 미숙한 점이 있지만 그걸 정체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거 보면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VX도 아니고 뭐 청산가리도 아니고 새로운 독극물을 이번에 북한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또 독극물은 이제 소화기 계통으로 들어가느냐, 또 호흡기 계통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파급되고 또 속에 그 말하자면 그 물질이 남느냐, 이게 다 다양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독극물을 쏟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소재의 독극물을 발견해서 그걸 사용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장거리 무수단 로켓 쏘아 올리는 그런 그 말하자면 엔진도 새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독극물 하나 개발하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가 독극물이 미국 가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게 어떤 독극물이다. 근데 독극물이라는 건 다국적 독극물이기 때문에 예. 북한만이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독극물 자체를 가지고 북한이 했다 안 했다 할 수는 없고 문제는 이종철이나 이 주모자들 지금 도망간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체가 그 북한 아니면 누가 그 이슬을 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네. 리정철에 대한 정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리정철이 일단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체류한 점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북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을 대동하고 해외에 나가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의 그 대남 공작이나 해외 공작 수법 중에 위장 부부, 위장 가족처럼 하는 게 아주 그 상식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지 이정철의 그 행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현지를 드나들 때 어떠한 동선을 취하는지를 예의 분석해 봐가지고 가장 적임자를 현지 사정에도 밟고 말이죠. 바로 도주할 수 있는 이정철이가 평양이나 이런 데 공작원을 파견해 급파한 그런 요원이 아니고 현지 사정에 아주 익숙한 그리고 공항 동선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원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르포 형식으로 기자들이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충격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평범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그 수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한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된 그런 가족 행태가 아닌가. 잡혔을 때 울지도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나 딸이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통상적인 가족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그 도주한 나머지 남성 3명처럼 사실 용의선상에 오른 이후에는 도주를 했을 것 같은데 집에 있다가 체포가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점이 상당히 그 의심이 가고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된 체포.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잡히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땐 이 사람들이 다 이 선상에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그 3명의 핵심 정예 요원이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는가.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이미 오래전에 아마 말레이시아에 침투한 공작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카드라는 그 노동자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 사람이 그 이제 가족 생활을 했다. 그것도 아파트도 상당히 그 중산층이 이상이 사는 아파트랍니다. 근데 어떻게 북한의 노동자가 가족과 같이 살며 북한은 웬만한 대사급이나 이 정도는 몰라도 그 밑에 공사나 참사관도 다 평양에 자식 하나 정도는 남겨놓고 인질로 남겨놓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아들 딸 와이프 다 같이 이렇게 살고 승용차도 좋은 거 타고 이런 거 보면 분명히 노동자 비자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가지고 나왔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 암살 사건을 오래전부터 기획하면서 이 사람을 장기적으로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석을 깔고 중간 단계에서 지휘하는 역할 혹은 그 독극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말레이시아 정보당국이 아마 이 사람을 쫙 주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덮쳤지 이 사람이 그날 동선에 또 올라가지고 갑자기 잡힌 그런 허술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나머지 세 용의자들 일단 범행 직후 말레이시아를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리정철의 진술이 없는 한 이게 사실상 체포가 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그 바로 사건 직후에 변장을 하는 거죠. 예. 공작원들이 그 보면은 그 CCTV가 찍힌다는 걸 다 압니다. 그리고 자기 동선을 사전에 탐색을 다 했고 예행 연습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혀주는 시간을 벌면서 그 시간에 이미 그 현장을 탈출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암살 공작의 원점이 평양이다, 북한이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은 그런 저희가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말레이 경찰이 오늘 4시에 이제 그 수사 경을 발표할 때 네. 북한 연관성을 아주 강도 높게 시사할 거로 봅니다. 우선 이정철을 통해서 국적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 3명의 달아난 그 용의자에 대한 그 남성들의 인상착의라든가 여러 가지 진술을 통해 가지고 그 여성들로부터 충분히 확보된 증거들을 발표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북한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최대 관건이 될 텐데 우선 북한 내에서는 아주 조용한 상황이고 강철 대사만 기자회견을 열면서 발끈하고 있잖아요. 네. 4시에 이제 말레이시아 당국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후에 북한 반응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강철 대사나 지금 뭐 이정철 체포나 북한 쪽과 많이 지금 연관이 됐다는 건 뭐 명약 관한 일인데 아마 예. 그 3명이 도망을 쳤겠지만 이 사람들도 절대로 북한 여권을 휴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제3국의 뭐 김정남이 저 나리타 공항에 들어갈 때처럼 도미니카 여권이나 또는 뭐 인도네시아 여권을 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로 도망쳐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그러다 보면 이 이종철이가 자백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DPRK 소위 조선민주주의공화국 국민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그 비자가 다 이렇게 순환된 게 다 체크돼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강철 대사가 저렇게 지금 세게 나오는 건 결국 오리발을 일찌감치 내미는 거죠. 평양에 물론 하나하나 매 순간 지령을 받고 행동하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좀 세게 나가라. 그리고 이제 또 북한의 거기 말레이시아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을 대사관으로 다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김정남 씨 사망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서울에 가서 촛불 시위나 해 이러면서 아주 준비된 발언들을 하더란 말이죠. 네. 이것은 결국 그 사람들 속에서 김정남 암살이 자칫 북한으로 들어갈까 봐.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 사람들끼리 말하는 건 괜찮지만 이게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예. 이렇게 북한이 지금 벌써 대비를 하고 포석을 까는 것은 이 김정남 암살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엄청난 그 후폭풍 이것을 벌써 계산하고 대산이 모이니 그런 지금 외교적 제스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북한이 그동안 뭐 이른바 이 최고 존엄 이 건의와 관련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 김정남 암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그 공식 매체에서 계속 침묵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사건처럼 부메랑이 크게 자기들한테 닥쳐올지 몰랐던 거죠. 예. 북한이 이런 이번 김정남 암살 공작에서 자기 체제에 이렇게 부메랑이 크게 들어올 줄 국제사회 반응도 그렇고 무슨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단지 이것이 그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이나 망명 정부라든가 뭐 이런 번이된 도전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가 그동안 쪼여들어왔던 자금 압박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나 싱가포르, 그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이 사실 현지 노동자들도 있지만 달러를 현금화해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그 자금 루트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자금 관계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앞으로 수사 당국이 수사해 가면서 사건 현장에서 여성 관계라든가 북한 권력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자금 흐름의 관계는 굉장히 중국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할 걸 봅니다. 현재에도 그 상당히 그 고가의 그 주거 시설이 있었고 마카오라든가 싱가포르 등지에도 말이죠. 그래서 장성택 이후에 김정남이 사실상 대리 관리해왔던 그 자금 루트 이거에 대한 모종의 갈등 말이죠. 그리고 북한 당국이 모든 자금을 아주 몽창 다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자금 압박 속에서 도출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개연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가 이 사항을 더 이상 숨기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외부의 진실에 담긴 정보가 북한 사회에 흘러들어가면 김정은 체제의 그 점점 심화되고 있는 체제 불안정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수단을 쓰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청부 살인 쪽으로 몰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그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파장이 클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향후에 이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과거 83년 그 버마 랭군 테러 때 버마는 북한에 대해서 즉각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예. 아마 지금도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에서 냉전이 시작된다면 손해 보는 쪽은 북한이지 말레이시아는 뭐 크게 손해 볼 거 없습니다. 북한은 여기서 막대한 외화도 벌고 공작 루트로도 아주 무비자로서 활용을 잘해 왔는데 이번에 저것이 김정남을 북한의 어떤 공작 기구가 와서 암살했다. 뭐 거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말레이시아 당국은 아마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도수가 높은 외교적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 즉 외교관계 단절이라든지 뭐 대사 추방이라든지 이런 걸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그 심각성을 느끼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강철 대사가 나서서 자주 기자회견하고 오늘 아마 지금 기자회견이 이제 뭐 경찰청의 발표가 있고 나면 북한 대사도 또 즉각적으로 나서서 아마 반박하는 또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운명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 네. 그러면 중국이 오늘부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유엔 결의안 이행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북한은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게 주로 광물과 석탄, 뭐 수산물 자원인데 그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석탄입니다. 무연탄이 무려 대중 수출의 40%를 차지하니까 그 절반은 그냥 탄광에서 무연탄 캐다 팔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캐다가 그걸로 이제 외화를 벌어서 근근히 경제를 운영하고 지금 통치자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 중국이 이번에 그것을 차단한 것은 상당히 강도 높은 그 대북 제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땐 트럼프 정권과의 일정한 교감이 있었길래 중국이 이런 결단을 내렸지 독단적인 결단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북한으로서는 더 지금 어려운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됐고 아마 또 다른 어떤 제재가 있다면은 무연탄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한해서 무슨 철광석이라든지 또 유색금속인 마그네사이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중국이 제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 북한은 이제 완전히 그 자금 통로가 막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그 결단의 순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한산 석탄 수입을 과연 이게 김정남 암살에 대한 보복이냐 이런 해석도 있긴 하거든요. 지난 그 12일 날 그 이른바 북극성 2 일요일 날 아침 7시 55분에 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시진핑이 그 지금 트럼프하고 어떤 묘종의 그 딜을 하려는 아주 절대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중국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도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김정은의 암살까지 그 북한에 연루가 되는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을 확실히 옥죄고 길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자기들이 이른바 그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그런 과거의 그 영광 누릴 수도 없고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압박도 받는 그리고 3월 달에 한미 군사연습이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우리는 핵이나 미사일이나 석탄 이런 것만 볼 게 아니고 최고 지도자의 오판, 그래서 김정은의 오판이 한반도 운명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게 시진핑, 트럼프,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그 안보 리더십의 그 명확한 분석과 판단, 그 상대한테 오판의 빌미를 주는 것도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공조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5.18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그런 국제사회 공조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아마 대남 도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어차피 트럼프로부터도 또 중국으로부터도 압박과 제재 강도는 계속 올라가고 탈출구가 별로 없습니다.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대남 도발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탈출구를 찾으려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한미 훈련이 끝난 이후에 6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아주 통큰 소위 강대강이라는 전략을 택하는 게 저는 살 길이다. 우리가 뭐 누구하고 협상하고 이제 협력하고 해서 살 길은 없다. 그런 어떤 그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하는 주의를 다시 들고 나온다면은 이 남북 관계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